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이제 41살 되는 여자예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갑자기 돌변해버린 남편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고 유명한 미용실의 원장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20살에 홀로 서울로 상경했었지요. 미용학과를 졸업하고 헤어샵 막내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 투잡까지 뛰었던 터라 제대로 된 연애는 하지도 못했죠. 그 결과 35살에 대전에서 제가 직접 미용실을 차려서 원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40이 되던 해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남편은 대학로 앞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던 동생이 그 대학교 앞에서 술 마시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앞 술집들이 장사가 잘 되는지 들어가려면 전부 30분씩 기다렸어야 했어요. 걷다가 웨이팅이 없는 술집을 찾게 되었고 그 술집 사장이 남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무엇보다 사장 얼굴이 잘생겼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싹싹하게 잘 하더라고요. 속으로 호감이었는데 아는 동생이 알고 보니 그 사장이랑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처럼 저희 테이블에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안녕하세요. 지영이 맞지? 아, 오랜만이다. 우리 가게 일부러 찾아와 준 거야? 친구분은 처음 보네요. 저희 가게 안주는 좀 괜찮나요? 오빠,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것 같아. 잘 지냈어? 대학교 앞에 가게 차린 거 처음 알았네. 아, 이 언니는 친구는 아니고 나 일하다가 엄청 친해진 언니인데 올해 40살이고 엄청 착해. 그렇게 안 보이지? 언니라고? 와, 엄청 그 나이로 안 보이세요. 혹시 지영이가 일하면서 실수는 안 하던가요? 저는 최순보라고 합니다. 우리 친해져요. 아, 안녕하세요. 지영이랑 엄청 친한가 봐요. 안 그래도 지영이가 저 남자친구 만들어주겠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줘서 이런 데도 와보네요. 오빠, 이 언니 40살 때까지 제대로 연애도 못 해봤어. 아는 사람 중에 언니 소개해줄 사람 없어? 얼굴도 이뻐, 미용실 원장에다 돈도 많은데. 와, 엄청 능력자시네요. 그 유명한 헤어샵 원장이라니. 어디에 있어요? 저 거기 가면 직접 머리 손질 해주시나요? 시간 내서 한번 들릴게요. 당연하죠. 우리 지영이 학교 선배인데 제가 직접 해드려야죠. 시간 되실 때 미리 연락해주시면 무료로 염색도 해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이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주실래요? 오랜만에 번호 따는 거라 조금 쑥스럽네요. 제 번호를 받아간 남자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빨개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동생이 이건 그린라이트라며 제게 귓속말로 잘해보라고 밀어줬어요. 사장님은 그 이후로도 저희 테이블에 와서 안주도 서비스로 주면서 저한테 계속 말을 걸더군요. 아는 동생을 택시 타고 집으로 보내주고 저도 따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사장님이 직접 뛰어오시고는 연락 자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떨린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좋다고 해버렸죠. 그렇게 술집 사장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꽤 설레는 데이트를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말도 안 하고 제 자취방에 놀러 오셨습니다. 우리 딸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네.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가? 일이야 늘 좋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야?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유, 우리 딸 얼굴도 보고 싶고 엄마가 기가 막힌 선자리 하나 알아놨거든. 네 나이도 있고 이젠 정말 시집가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방을 뒤적이며 한 장의 사진을 저에게 들이미셨습니다. 저의 내키지 않은 듯한 표정과 행동을 보고 엄마는 사진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 참, 엄마 나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 없다니까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도 없이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너 정말 이러다가 늙어 죽고 싶어서 그래? 이 총각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참에 엄마 말 듣고 시집가서 빨리 애도 낳아. 엄마, 실은 말이야. 나 연애하고 있어.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연애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고 엄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당장 얼굴이라도 보여달라는 엄마를 겨우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따로 연락을 해서 약속 장소를 잡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날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손님 오셔서 통화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바쁜 시간에 미안해. 사실은 그게 아까 우리 엄마가 집에 오셨거든. 너랑 연애하는 거 아셨어. 그래요? 난 또 뭐라고, 별일도 아닌 걸로.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한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이번 주에 좀 만나자고 하시네. 계속 궁금해하셔서 내가 연락해본다고 말씀드렸거든. 혹시 괜찮은가 해서. 저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여자가 바로 엄마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분명 부담스러워 거절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의 반응은 예상을 빗나갔죠. 그래, 좋아요. 이번 주에 어머니께 편하신 시간 물어봐줘요. 장소 정해지면 나한테 바로 연락 주고요. 바빠서 끊을게요. 그래, 알겠어. 엄마랑 다시 통화해보고 바로 연락해줄게. 바쁜데 미안해. 일 열심히 해. 저는 생각보다 무덤덤한 남친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통화 후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저는 남친과 함께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승보라고 합니다. 미영 씨와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나야말로 너무 반가워요. 내 딸이 하도 선을 안 본다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미영 씨에게 신세지고 있어요. 워낙 어른스러워서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화목했습니다. 불편함도 없었고 서로가 웃음꽃이 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셋은 수다 산매경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엄마는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남자친구에게 묻더군요. 승보씨, 우리 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죠? 승보씨는 아직 젊지만 우리 딸은 곧 40이고 난 내 딸이 얼른 결혼하길 원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잘 놀다가. 승보씨 불편하게 왜 그런 말을 해요. 네, 안 그래도 전 결혼할 생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영씨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미영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남친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하기에는 너무 양심이 없는 건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 남친의 적극적인 행동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소심하게 굴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기로 했죠. 나랑 네 아버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젠 힘들다. 질질 끌면서 결혼 기다리는 건 이제 못하겠어. 그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장모님. 미영씨가 제 마음 받아주면 저는 1년 안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친은 저와의 결혼에 확신이 있는 데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서로 결혼까지 약속하였고 남편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훨씬 긴장되고 어려웠으며 다리가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승보랑 같이 여기 앉아요. 어머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충 인사를 해주셨고 저는 살면서 가장 불편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위기는 삭막했죠. 제 나이를 알고 계시는지 밥 먹는 동안에도 한숨을 쉬며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미영씨는 뭐 하느라고 그 나이 먹도록 시집을 안 갔어요? 게다가 우리 승부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 분위기를 더욱 삭막하게 만든 예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온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고 물을 몇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너무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승보 씨처럼 좋은 사람을 만났고요. 맞아. 우리 미영 씨 지금 유명한 미용실 원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빠서 지금껏 연애를 못한 거지. 미용실 원장이고 뭐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결혼해서 애 낳아도 완전 노산 아니냐고. 어머니, 그건 저희가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요즘은 의학도 발달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 노산이면 어떠냐? 건강한 아들 한 명 낳아주면 되는 거지. 네 엄마 괜히 너 장가 간다니까 서운한가 보다.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분명 탐탁지 않아 하실 거라는 건 알았지만 너무 보수적인 데다 이런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남친한테 속으로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이 서로 잘 살아보겠다잖아.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나 이제 미영 씨 아니면 아무랑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남친의 큰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고 집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로 제 편을 들어준 남친의 모습에 감동했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고 시어머니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 많이 할게요.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승보씨 힘들지 않게 제가 옆에서 잘 도우며 살겠습니다. 아휴, 내가 정말 승보 저 녀석 때문에 못 살아. 너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결혼 후에 우리 아들 앞길 막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시고는 어머님은 혼자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어렵게 상견례 날짜를 받아 빠른 시일에 결혼식 날짜를 받아 준비했어요. 연애 1년 만에 우리는 결혼에 골인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어렵던 모든 관문이 끝난 것 같아 홀가분했어요. 양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우리 부부는 힘을 합쳐 신혼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집은 남편이 그동안에 모아온 돈으로 마련했고 저는 혼수로 가전제품을 준비했어요. 힘들게 한 결혼이니만큼 이제 서로 함께 힘을 합쳐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기대했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고작 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허리가 아프네. 저녁 장사 못 도와줄 것 같은데 어쩌지? 병원 가서 물리치료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아, 그럼 그 많은 일을 나 혼자 다 하라는 거야? 아, 이렇게 병원 갈 거였으면 양심적으로 알바생이라도 몇 명 뽑아주던가.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간 돈이 많다고 했잖아. 당분간은 내 돈으로 사람 쓰기 힘들어. 아, 몰라. 나이가 많으면 운동이라도 해서 안 아프게 관리하면 되잖아. 아이,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나만 개고생하게 생겼네.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은 현관문을 쾅 하고 세차게 닫고는 가게로 출근했죠. 저는 화를 내고 나가버린 남편이 마음에 걸려 하는 수 없이 퇴근 후에 아픈 허리를 이끌고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가게에 갔더니 손님은 한 명도 없고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제 눈길을 피한 채 친구들과 술만 마시더군요. 그러더니 친구들한테 남편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오늘 홀서빙은 내가 할 테니까 들어가서 설거지나 좀 해주세요. 손님도 없고 하니까 제가 필요하면 부를게요. 아, 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셔? 그런데 되게 사진에서 보던 네 와이프랑 조금 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 자식들이 술에 취해서 사람도 못 알아보네. 야, 저게 누가 봐서 내 와이프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마셔. 남편은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저를 아르바이트하는 주방 아줌마로 소개했습니다. 얼떨결에 주방으로 들어간 저는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친구들의 술판이 끝날 때까지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 있기만 했습니다. 그 뒤 친구들을 집으로 보내고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뭐야, 허리 아파서 못 온다더니
여긴 왜 왔어? 퇴근하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는다며. 할 말이 고작 그거야? 아까 친구들 앞에서 왜 그랬어? 나를 주방 아줌마로 소개하던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 미안해. 술 마시고 하도 정신없어서 그랬어. 그만하고 집에 가. 여긴 내가 마무리하고 갈게. 한숨 쉬며 저와 대화를 피하려고만 하는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까 친구들 앞에서 왜 그랬냐고 내가 묻잖아. 똑바로 대답해. 내가 여기서 일하는 주방 아줌마야?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네 꼬라지 보니까 친구들한테 쪽팔리니까 그러지. 대체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오는 건데? 뭐? 내가 쪽팔려? 뭐가 그렇게 쪽팔려? 나 오늘 허리 아픈데 당신 도와주려고 바로 가게 온 거잖아. 나이 많다고 광고하고 다녀? 옷은 그렇다 쳐. 손목 보호대, 목에 붙인 파스. 친구들한테 아예 할머니랑 사귄다고 말할까? 하여튼 나이가 많아서 골골대기만 하고. 아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결혼은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특히 남편의 친구들 눈에는 절대 띄지 않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희 생활비에서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 모아 아르바이트생 2명을 구해줬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저는 더욱 대화가 없어졌고 가게에 대한 소식도 알바생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바생 중 한 명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지금 남편이 다른 젊은 여자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는 걸 자기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아마 아는 동생이나 누나일 거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바람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동안 남편한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뒤늦게 남편이 바람피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다 말고 이 밤중에 어디가 12시가 넘었잖아. 요즘 자꾸 새벽에 어딜 나가는 거야. 신경 끄고 잠이나 자. 대학교 친구가 갑자기 보자고 했어. 그리고 나 오늘 집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저번처럼 계속 전화하지 마. 너 한두 번이 아니잖아. 요즘 매일같이 그러잖아. 대체 누구를 만나길래 이 시간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건데.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나가더니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겨우 연락이 닿으면 바로 가게로 출근하겠다면서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그뿐 아니라 가게에서 나오는 매출을 전혀 말해주지도 않았고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까지 자신이 홀라당 다 써버리더군요. 생활비도 한 푼도 주지 않았고요. 저는 문자를 보내준 그 알바생을 직접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편보다 10살 많은 나이 때문에 주변에서 어떻게 나를 볼까, 혹시 이혼하게 되면 평생 혼자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결국 알바생에게 더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애써 무시했다는 게 맞겠네요. 스스로 자신감이 없던 탓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여보, 왜 자꾸 당신 수입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다 쓰는 거야? 우리 빚도 많이 남았어. 같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빚 갚아 나가야지. 어디에 그렇게 쓰길래 매일 돈 없다고 그래. 내가 당신한테 일일이 그런 거 보고해야 해? 제발 신경 좀 꺼. 나도 당신이 뭘 하고 다니던 전혀 터치 안 하잖아. 우리 부부야. 부부 사이에 서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당신한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난 뭐 큰 거 바라냐? 그냥 내가 뭘 하던 간에 신경 좀 쓰지 말라고. 너도 어디 가서 돈 쓰고 그렇게 살아. 나만 뭐라 하지 말고. 또다시 자리를 피해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처음으로 말했어요. 너 설마 여자 생겼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요즘 돈 많이 쓰는 것도 여자 만난다고 쓰는 거니? 제발 아니기를 제발 아니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면서 대답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제가 전화나 문자를 남겨도 답장 하나 없었습니다. 알바생들에겐 남편이 가게에 출근했다는 소식만 전해드렸어요. 며칠 뒤 또다시 남편의 바람핀 현장을 목격했다는 연락이 심심찮게 오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우리 다 터놓고 얘기 좀 하자, 응? 제발 여보. 남편은 애원하는 저를 보지도 않고 침대에 드러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아예 내 얼굴을 보지도 않네. 너 진짜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할 거면 나하고 결혼 왜 했니? 아, 야, 이제 나한테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마. 그럼 또 나가서 네 연락 아예 다 씹어버릴 거야. 남편의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협박에 저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참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제 대놓고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여자를 만나러 다녔고 급기야 제 앞에서 여자와 전화통화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남편에게 빌다시피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가지마. 응? 당신한테 잔소리하지 않을게. 당신 귀찮게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응? 그만해. 나도 너 때문에 지친다고. 나이 많은 너랑 살면서 내가 얼마나 숨이 턱턱 막혔는지 알아? 나도 이제 어린 여자 만나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좀 귀찮게 하지 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난 당신 와이프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 여자가 뭐라고 나한테. 헤어지자. 이제 못 참겠다.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해야겠네. 내가 만났던 애가 얼마 전 임신을 했어. 그래서 걔랑 결혼해서 같이 키워야 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말을 듣고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은 저를 무시하고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죠. 저는 그 상간녀를 만나 결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상간녀의 번호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음날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고 남편 몰래 상간녀한테 전화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 씨죠? 당신 윤승보 씨 알죠?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30분 뒤에 화서역 앞에 있는 푸른 카페로 와요. 저는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할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상간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장돼서 입이 바짝 마르더군요. 얼마 뒤 문을 열고 저 멀리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예쁘장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죠. 저는 드디어 상간녀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보고 상간녀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우리 승보 씨에 대해 얘기할 게 있으시다고요? 승보 씨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승보 씨요? 젊은 사람이 참 예의가 없네요. 내 앞에서 우리 승보 씨는 아니지 않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승보 씨를 아세요? 저는 그쪽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우리 남편하고 바람나서 임신까지 했다면서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길래 안에 있는 남편의 아이까지 임신해요? 네? 뭔가 다른 분이랑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승보 씨 미혼이고 저랑 결혼하기로 그저께 약속까지 했어요. 저는 상간녀의 천진난만한 눈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뻔뻔하게 제 앞에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는 미칠 노릇이었죠. 유부남하고 바람피고 다니는 거 부모님도 아세요?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아니, 승보 씨가 유부남이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승보 씨는 제가 처음이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저랑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정말로 유부남이란 건 몰랐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상간녀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젊고 어린 여자한테 자기가 유부남이란 것도 속이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짓을 한 건지, 그저 불쌍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놨구나 그런 생각만 들더군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실망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제대로 복수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조용히 핸드폰으로 어플을 켜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간녀한테 진정하고 남편에 대해 아는 사실을 전부 말해보라고 했죠. 2달 전에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서 승보씨 가게에서 술을 마셨어요. 승보씨는 제 옆자리로 오더니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요. 저는 두 사람이 나 없이 그동안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죠. 곧이은 상간녀의 말에 남편이 왜 이 여자와 바람을 폈는지 검은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승보씨가 그 술집 사장이더라고요. 그 건물은 저희 아빠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1층에 세놓고 있다던 사장이 누군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승보씨는 이것도 우연이라며 제게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 가게가 예진씨 아버지 건물이라고요? 이봐요, 예진씨. 그러면서 뭐 이상한 낌새 못 느꼈어요? 전혀 못 느꼈어요. 우리 아빠랑 친분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고 자상해서 전남친보다 더 끌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수로 아이가 생겨버렸고, 그래도 승보씨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맞는 거라며 저보고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유부남인 거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은 겨우 상간녀의 아빠가 건물주인 거 알고 아내를 버리고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죠. 상간녀와 결혼까지 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인 겁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과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상간녀는 한참을 울며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였고, 충격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상간녀를 뒤로하고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근처 부동산 가서 남편 가게 건물주에 대해 물어봤죠. 그러니 공인중개사가 그분이 근처에 엄청난 땅 부자라면서 이 대학로에 원룸 빌라 서너 채는 가지고 있다고 떠들어대더군요. 그래서 혹시 그 원룸 빌라 이름 아냐고 물어보고 검색한 다음 그 빌라에 걸어갔습니다. 도착하니 빌라 입구에 주인 직거래와 상간녀 아빠의 폰번호가 적혀있더군요. 전화해서 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딸에 대해 왜 묻냐고 화를 내길래 전부 사실대로 말했어요. 당신 딸이 지금 내 남편과 바람을 폈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라고요. 처음엔 믿지 않고 화를 내며 오히려 저한테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더니 직접 만나고 얘기하자고 저를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로 오라고 했습니다. 대형 카페에 들어가니 알바생이 사장님 좀 있으면 내려온다고 하더군요. 5분 정도 기다리니 키 크신 50대 아저씨가 저를 노려보면서 내려왔습니다. 당당하게 사실대로 전부 말했고 방금 녹음한 것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제서야 현실을 자각하셨는지 제가 앞에 있는데 딸한테 급하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예진,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내가 들은 사실이 진짜야? 너 지금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한 게 진짜냐고? 아빠가 너 그렇게 키웠어? 아빠 진정하고, 나 정말 그 남자가 유부남인 거 몰랐어. 정말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라고. 양다리 걸친 것도 난 몰랐어. 아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내 딸이 미혼모라니. 너 정말 몰랐어? 너 그 애는 어떡하려고 그래? 어? 유부남의 애를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그래? 아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결혼하자고 그러더라. 나한테 유부남인 것도 말 안 해놓고 임신됐으니 나랑 결혼하세. 아빠, 나 어떡해? 상간녀 아빠는 그 말을 듣고 곧장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쌍욕을 퍼붓더군요. 얼마나 크게 화를 내던지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기웃기웃거리면서 저희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네, 사장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저한테 먼저 연락을 다 해주셨네요. 조만간 예진씨와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너 우리 딸 데리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감히 내 딸 인생을 망쳐? 니깎게 감히?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장님? 사기꾼이라뇨? 제가 왜 사기꾼입니까? 긴 말 필요 없고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내 딸 시집 안 보낼 거야. 어? 내 딸이 미혼모로 살게 되더라도 절대 안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계약은 끝났으니 그만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 상간녀의 아버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가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가게를 오픈하려고 노력했지만 상간녀 아빠가 입김이 워낙 세서 다른 건물주들도 전화를 피하고 있었죠. 대학로 근처에서 자리 하나 못 구한 남편은 살려달라고 건물주한테 매일같이 연락했어요. 하지만 상간녀도 그렇고 상간녀 아빠도 남편을 아예 만나주지 않았죠. 모든 걸 다 잃었구나 생각이 들었는지 며칠 뒤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잠시 미쳤었나 봐. 장사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눈이 돌아갔나 봐.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당당할 때는 언제고? 네가 그렇게 원하던 이혼서를 작성해 놨으니까 내일까지 지장 찍어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2번 다시 바람도 안 피우고 당신만 바라볼게. 나 진짜 정신 차렸어. 정말이야. 너 진짜 웃긴다. 늦어도 한참 늦었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얼른 도장 찍어. 그리고 네 부모님한테는 네가 직접 말해. 저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모든 상황을 듣고는 급하게 결혼시킨 자기 잘못이라며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이혼할 때까지 남편이 있는 그 집에는 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따로 집을 구하기 전까지 당분간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며 다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미용실 직원들과도 더 힘차게 지내려 노력했고 직원들한테도 굳이 이혼 사실에 대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 예기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미영아, 미영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이 말한 게 전부 사실이냐? 내가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너한테 찾아온 거야. 그러더니 하는 말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도 여러 명 계신 상태였고 보는 눈도 많으니 얼른 나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직원들도 어머니한테 돌아가라고 부추겼지만 꿈쩍도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상황은 심각해져 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니 어머니한테 점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아들한테 설명 제대로 못 들으셨어요? 다 그 사람 자초한 일이라고요. 어머니가 이러셔도 바뀔 거 하나 없어요. 아유, 들었어. 그래도 부부가 이런 거 눈 감아주고 사는 거지. 막말로 네가 나이만 그렇게 안 많았어도 아들이 그렇게 한눈 안 폈을 거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남편 바람핀 게 저 때문이라고요? 제가 몇 번을 참아줬는지 아세요? 우길 걸 우기셔야죠. 아유, 내가 이렇게 필요도 안 되겠니? 내가 우리 승부를 너무 아낀 나머지 아유, 애가 잠시 미쳤었나 봐. 승부도 지금 반성 많이 했어. 내가 나이도 많고 손주는 보고 눈을 감아야 하지 않겠니? 손주 만드셨잖아요. 잘난 아들이 자기 인생 한번 펴보겠다고 아무 잘못 없는 여자의 꼬드겨서 임신까지 시켜놓고 양심도 없으시네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그 아이 유산했대. 이제 너 발목 잡힐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눈 딱 감고 한 번만 봐줄 수는 없겠니? 아직 어렸던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란 사실에 충격을 크게 먹었던지 자연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는 계속된 시어머니의 난동에 결국 경찰을 불렀고 시어머니는 영업방해로 귀가조치되셨어요. 그 후로 직장에는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전화와 문자로 여전히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저는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하지 않았어요. 한두 달쯤 지나고서 시어머니의 전화도 남편의 전화도 잠잠해지더군요. 그런데 예전에 일했던 알바생이 전화가 왔길래 받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한테 어머님 부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렇게 두 분 헤어지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네요. 심근경색으로 급하게 돌아가셨다던데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갑자기 왜? 얼마 전만 해도 팔팔하셨는데. 알겠어요. 나도 시간 되면 잠깐 뵙고 와야겠네. 고마워요. 가고 싶진 않았지만 마지막 도리는 지켜야 할 것 같아 전 시어머니 장례식에 갔습니다. 저 멀리 전 남편과 전 시아버지, 그 외 친척분들이 보였고 저는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본 남편이 제게 다가와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야, 네가 어디라고 여길 들어와? 네가 양심 있으면 여기로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되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고 조용히 있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우리 엄마 너 때문에 죽었어. 알아? 네가 그때 우리 엄마 신고하지만 않았어도 부탁만 들어줬어도 지금 그게 왜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너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네가 바람나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나한테 이혼당한 게 왜 내 잘못이야, 어? 저는 장례식에 온 모든 가족과 지인분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황한 전 남편은 제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힘으로 저를 끌어내보내려 했죠. 저는 지지 않고 전 남편의 행적을 큰 소리로 말했고 결국 저한테서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제발 그만해달라는 남편을 보니 내가 왜 이런 사람이 좋다고 결혼까지 했는지 정말 후회가 물밀듯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2번 다시 얼굴 보지 말자. 그리고 제발 사람답게 살아. 죄 없는 남의 인생 또 망치지 말고. 이 쓰레기야. 저는 이 말을 끝으로 전 남편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인해 남편은 위자료와 피해보상금까지 저에게 뱉어내게 되었죠. 가끔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들을 때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폐인이 되어 생활하고 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전 남편이 저지른 죄를 돌아가신 전 시어머니가 받은 것 같아 마냥 속이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늦게나마 시집 한번 가보려 했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애를 몇 번 해도 이 남자가 나 몰래 또 바람을 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연애가 안 되더라고요. 고작 몇 달 연애하다가 헤어지고를 반복하니 이번 생에 저에게 결혼 운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중에도 나이가 많아서 급하게 결혼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말리고 싶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바람을 넣고 부담을 주더라도 자기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확신 없이 급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를 크게 깨달았답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살 인생이고 누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